안녕하세요. 50대, 60대 오남매의 미국 주식 TQQQ 투자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인 QQQ와 이를 300%, 즉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TQQQ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QQQ ETF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처럼 미국 주식 시장에도 미국 나스닥에서 선정된 상위 1등부터 100등까지의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기업들은 기술, 통신, 생명과학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술과 혁신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미국 나스닥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탈락시키고 대신에 더 좋은 기업들을 편입시켜주고 하는 등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밸런싱을 수행할 일정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분기마다 또는 반년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리밸런싱에 사용할 기준 지수를 또 선정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의 경우 기존에 포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기준 지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위 안에 들어올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리밸런싱 시에는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기업들과 새로 포함될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 지수의 가중치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리밸런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매매를 실행하는데요. 나스닥 100에서 제외될 기업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새로 포함될 기업들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매매가 완료되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데요. 리밸런싱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기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기업이 미국 나스닥 100위 안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평가 절차에 의해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 QQQ ETF에 투자하면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저와 같은 투자자들은 미국의 100개 글로벌 기업에 저절로 분산해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개별 기업의 실적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리밸런싱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임에 틀림없는 거죠. 이처럼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엄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미국 나스닥 100개 기업들을 모아놓은 분산투자 개념의 ETF가 바로 QQQ이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저와 같은 투자자들은 2010년 2월에 출시된 ETF인 미국 주식 TQQQ에 투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QQQ가 1% 상승하면 2022년 말 기준 시가총액 185조 원 규모인 TQQQ는 3%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괴리율 때문에 정확하게 3%가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큰 만큼 하루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고,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야 매도 매수가 쉽기 때문에 유통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주식 시장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와 TQQQ ETF에 대해서 저와 같은 초보자에게 전달코자 짧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2021년도에 미국 주식 TQQQ에 투자를 시작했을 시점에 읽었던 책과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며칠 동안 컴퓨터 문제로 씨름하면서 영상 제작을 하지 못했고 좀 쉴 겸 해서 1년 6개월 전에 시청했던 영상들을 다시 시청하게 됐는데요. 제가 봤던 영상을 초보분들에게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의 아랫부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 3곳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미국 주식 TQQQ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책도 구매해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먼저 저자 최윤식 박사님의 책 부자들이 3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란 책은 이미 두어 번째 영상에 보여드렸었고요. 최윤식 박사님은 다수의 책들을 집필하셨고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분석하셨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이 책을 21년 말경에 구매해서 읽었고요. 최윤식 박사님의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이 담겨진 이 책은 3배수 주식에 대해 큰 깨달음을 준 책이었죠. 박사님의 유튜브 영상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우어님인데요. 라우어님은 네이버 카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젊고 유능한 현직 의사이자 자신만의 매수법을 개발하셔서 2권의 책을 이미 출판하셨죠. 라우어의 무한 매수법이란 책 역시 21년도에 구매해서 여러 번 정독했던 책인데요. 라우어님의 유튜브 역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두 저자님의 책을 여러 번 정독했었고 유튜브, 카페 모두 정독하고 있는 찐 팬입니다. 특히 최윤식 박사님의 책과 최윤식 박사님의 유튜브를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2022년도 폭락장에서도 저 자신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도의 학식과 분석력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2009년도에 저자 백원기님의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라는 책을 서점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책임에 틀림없답니다. 저 자신의 초미 관심사인 이 책을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수십 번을 읽었더랬죠. 당시에 책을 읽고 저도 다수의 지방 소형 아파트 17평형에서 22평형까지 전세 끼고 또는 대출 끼고 집중 매수해서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5년간 했었고 매수 5년 후부터는 순차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위 소형 아파트들은 5년 전쯤에 이미 처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도 모두 말소한 상태이고요. 2009년도 당시에 서점에서 읽은 이 책 한 권을 그냥 스치듯이 그래 니들은 돈이 많으니까 니들만의 리그지 뭐. 돈 없고 가난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 버렸다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투기꾼이고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쫄부들이야.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폭락론자들을 따라서 정신승리하면서 14년을 허비했다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모두 부동산 부자 아닌 사람이 없듯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을 따라하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들의 옆에 서라. 라는 말이 있죠. 내가 부자들을 시기하고 악플 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다 부자가 되어 있고 악플 달러 다니는 바쁜 사람과 오늘도 돈벌궁리 하느라 바쁜 사람들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회비용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2009년도에 서점에서 저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책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14년이 지난 현재 노후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음식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며느리가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 하나쯤은 통 크게 사줄 수 있는 시어머니로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거저 돈 번 것 같지만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를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과 같은 나이에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서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과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과의 10년 후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게 됩니다. 위 추천드린 라우어님의 책과 유튜브 그리고 최윤식 박사님의 책과 유튜브 또한 누군가는 매일 눈으로 당장 책을 검색해서 주문하고 링크를 따라가서 영상들을 싹 다 시청하고 메모하면서 실천에 옮길 것이고 또 누군가는 1배수도 모자라서 3배수에 미친 주식 도박꾼들의 열광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성 댓글이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테죠. 저는 라우어님의 무한 매수법에 대해서 책과 카페, 유튜브들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보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고 복잡한 거 싫어하는 저와는 맞지 않아서 참고만 했고 제 방식대로 심플하게 투자해 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멘탈 관리도 잘하고 있죠. 이처럼 앞선 분들이 귀한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서간 분들이 소중한 경험을 단돈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구매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면서 투자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야 부자의 근처라도 갈 수 있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3배수 투자자가 주식 도박꾼이라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용기 내서 작년에 미국 주식 TQQQ가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애플이 됐건 기회를 잡았던 사람의 5년 후 10년 후에 그들이 경제적 자립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남매의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